제가 이제 엄마가 되고 이제 듣는 또 말들 중에도 아이들도 참 어린 아이들도 네. 남 많이 부러워하대요. 아, 혜윤이는 아직 그 말 안 하죠. 네. 아직 안 혜윤이는 하지. 아직 그런 건 모르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아이들이 부럽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저는 관찰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머리가 짧은 아이가 머리가 긴 애를 보는데 부러우면은요. 엄마 왜 쟤는 머리가 길어? 엄마 왜 난 머리가 짧아? 엄마 왜 나 얼굴이 까매? 엄마 왜 나는 얼굴이 하얘? 이런 말들. 네. 예, 그게 관찰로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그 속마음은 참 뭔가를 부러워하거나 갖고 싶어 할 때 그런 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혜윤이도 키즈 카페 한번 어렸을 때 갔다 왔는데 그 후로 자꾸 머리를 막 이렇게 넘기는 거 있잖아요. 네, 머리도 짧은데 자꾸 이렇게 넘기는 거. 언니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부러웠었나 봐요. 뭔가 그렇게 하면 예쁜 제스처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장발장 무슨 아저씨가 이렇게 하는 느낌인데 네. 자기가 봤을 때는 예뻐 보였나 봐. 그럼 그럴 수 있죠. 네네. 부럽다는 거, 뭔가 따라하고 싶은 거. 네. 그래서 그것은 처음에는 이제 관찰로. 그리고 이마트를 한번 제가 간 적이 있는데 네. 한 꼬마이가 했었던 얘기 중에 왜 나는 이게 없어? 거기 있는 걸 보면서 네. 근데 엄마는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듣자마자 제가 저기 갖고 싶구나.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서 되게 네. 독특한 생각이에요. 예, 예. 왜 나는 이게 없지? 그리고 진짜 더 귀여웠던 그게 왜 건 너한테 있어야 되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 친구 아들이 진짜 말을 잘해요. 네. 근데 제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걔 키우기가. 8살 때 네. 너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 죽을 수도 있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내가 먼저 죽을 줄 어떻게 알아? 그러더라는 거 8살 애가. 그 걔가 얼마나 그렇게 말을 아기 때부터 잘했는데 5살 때쯤에 걔가 5살인가 6살쯤에 제가 이제 놀러 가서 걔가 껌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껌을 많이 사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모 그건 뭐야? 그래서 이모 껌이야. 이모 입안에 있는 거 그거 뭐야? 계속 물어봐서 제가 껌 하나 줄까 했더니 달래요. 그래서 줬어요. 그 껌을 하나 씹고 있는데 제 손에 껌이 더 많으니까 네.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모 그건 누구 줄 거예요? 아니 글쎄 일단 그거 먹어. 그랬더니 이모 나는 왜 껌을 좋아해요? 이렇게 그래서 태훈이 껌이 좋아? 그랬더니 예. 나는 왜 껌을 좋아해요? 이모 그거 누구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싶어? 그랬더니 갖고 싶대요. 그래서 그거 줬어요. 그랬더니 이모 이거 나 왜 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말을 잘하더니 지금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좀 지났는데 미국에 사는 제 제일 친한 친구인데 제가 이제 가끔 물어봐요. 야 태훈이 잘 있냐? 그러면 쟤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 말로는 이길 수가 없어. 참 귀여운 생각이 드네요. 이건 되게 재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사실 우리의 그 인간의 습성 중에 하나는 상대하고 항상 존재를 같이 하잖아요. 네. 사회적인 동물이고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늘 누군가를 보면서 자신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관찰하면서 내가 학습하고 또 다른 사람이 뭔가 소유하는 걸 보면서 나의 소유물도 확인해보고 왜 나는 이게 없지? 그렇지 나는 왜 이게 없지? 그리고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어떤 결과물인 것 같아요. 네. 나는 쟤보다 못하니까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고 난 또 쟤보다 나이가 나으니까 내가 우월감을 느낄 때도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럽다는 거 나는 뭐가 부러웠는가 우리 아이는 어떤 걸 부러워하고 있는가 부모로서 우리가 그 부러워하는 아이를 볼 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때로는 무엇을 해줄 수 없는가 해줄 수 있을 때 우리의 반응과 해줄 수 없는 것을 부러워하는 아이를 볼 때 우리의 반응은 좀 다르겠죠? 네, 그럼요. 마음 아프죠. 아프죠. 네.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은 그냥 가볍게 부럽다가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오래 남죠. 해줄 수 없는 것을 바랄 때. 저는 어릴 때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참 저한테 잘해줬어요. 초등학교 때.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빠가 올 때까지는 오빠만 있거나 그때 아버지 재혼하시기 전이었으니까 이제 혼자 있거나 이제 뭐 이랬었는데 네. 그 친구 아버지가 인테리어를 하셨어요. 실내 인테리어. 네. 그래서 걔네 집은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한창 공사를 거의 다 한 집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 친구였는데
여전히 화장실이 조금 이제 2층에 있는 집이었는데 화장실이 공사가 덜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집에 낮에 계셨었는데 저도 놀러 갔었던 날 네. 뭐 여기 이쪽 화장실 어떻게 해줄까? 그러니까 무슨 색으로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부러웠는데 거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그 친구가 참 착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친구 어머니가 이제 호떡을 간식으로 해놓으셨는데 약간 식어가지고 딱딱한 느낌이 있는 그 정도였는데 저는 맛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엄마한테 왜 이렇게 호떡이 식었냐고 안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호빵을 삼립 호빵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 호빵을 아들 친구들 완다 그래서 이제 쪄주는데 그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호빵을 제가 안 먹었어요. 그때부터는 이 친구가 너무 미워진 거예요. 제가 제 나이 11살 때 그 네. 친구가 너무 미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그 친구가 뭐를 하더라도 밉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놀러 가자고 우리 집에 놀러 갈래? 그럼 싫어. 내가 니네 집 뭐 가냐? 이러면서 집에 가버리고 네. 결국 그 친구랑 굉장히 멀어지게 됐고 지금 연락이 끊어졌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냐면 참 괴로웠었거든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전날까지도 걔랑 너무 좋은 친구였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럽다라는 것은 참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부럽다고 해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노력해서 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견디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부러운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일 때에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 맞아요. 저는 그 친구를 부러워했지만 나는 결코 그 친구처럼 그런 아빠가 내 옆에 없었고 네. 또 그렇게 간식을 학교 끝나고는 간식을 챙겨줄 수 있는 물리적인 그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질투했던 것을 넘어서서 이제 시기를 한 것 같아요. 종종 우리는 질투심을 느껴요. 부러우면. 네. 그때 그러면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노력을 해도 내가 이룰 수 없을 때는 네. 무력감이라든가 시기심이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거 같아요. 맞아요. 좌절감, 응. 때론 분노. 응. 네. 태연쌤은 어릴 때 뭐가 좀 부러웠었어요? 좀 생각나는 게 제 친구가 교회 단짝 친구였는데 늘 가족끼리 같이 네, 다니면서 제가 그 집 차를 많이 얻어 탔어요. 저는 막 걸어 다니거나 버스 타고 다녔는데 그 집 차를 타면 차가 좋은 차인 것도 되게 부러웠는데 차 안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오, 카폰 네, 카폰. 사이에 앞자리 네, 그런 거 너무 신기했고 네, 그렇겠다. 이런 집도 있구나.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는 막 너네 집 전화기 있니? 뭐 우리 집 뭐 무선 전화기 있다. 막 그러면서 서로 그치. 그랬는데 뭐 그런 소소한 것들도 좀 부러웠던 것 같고요. 네. 무선 전화기 맞아 집에 많이 없었어. 바텔 뭐 이런 거 맥스 맞아요. 뭐 이런 네. 이거 우리 세대 엄마들은 이제 딱 맞아 하다 그 큰 개가 선전하는 거 있었어. 맞아요. 헐 하면 무선 전화기 물고 오고 맞아 그때 무선 전화기 자체 그 참 귀한 거 정말 카폰 그 무식하게 큰 그거 망치 같은 거 그거 하나 있는 차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랬죠. 맞아요. 네. 태연 쌤도 그렇게 부러웠군요. 네. 제 친구 하나도 음. 그 동생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강북에 사는데 그쪽에 그 고급 주택이 많았대요. 근데 자기 집은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가난해서 자기가 동생을 참 사랑하는데 동생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까를 어릴 때부터 자기가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사촌 동생들을 다 데리고 이제 언덕을 넘어서 교회를 가야 돼서 이제 그쪽으로 역촌동인가 뭐 어디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쫙 서가지고 애들이 어떤 집을 구경하면서 못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이 집 진짜 좋다, 진짜 좋다. 그거를 봤을 때 너무 그 어린 나이였지만 자기가 네. 너무너무 그게 부러웠었대요. 그래서 쪼르르륵 자기네들이 다 서서 그 집을 한참 보다가 갔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딱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좋은 집의 상징.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또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 집을 갖고 싶어서. 아마 힘이 어떻게 보면 부럽다는 거는요. 네. 가끔은 우리한테 되게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자극이 되죠. 좋은 자극이 네네. 되고 나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네. 저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는 그렇게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런 거를 경험한 경우가 많다면
우리 아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보면 그런 쪽으로 좀 연결시켜주기가 쉬울 것 같은데 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부러우면서 굉장히 좌절했고 우울했고 막 시기했었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저는 사실 우리 아이가 어느 집이 부럽다고 할 때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은 분명히 다른 힘이었던 게 작용하죠. 네. 자녀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제가 있었어요. 싱가포르에 살 때인데 저희 위쪽에 화평이네라는 집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름만 저랑, 들어도 마음 편하네. 그래서 그 언니가 저보다 한 살이 많은 언니가 애기 엄마였는데 그 집 애기는 우리 아들보다 한 3살이 어렸죠. 지금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 엄마도. 네. 제가 처음에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저는 그 엄마가 굉장히 기독교 크리스천 대학교도 나오고 예수전도단 활동도 한 거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인 거예요. 제 기준으로 볼 때. 네. 근데 제가 언니 이게 긍휼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제가 긍휼이란 단어를 몰랐던 거예요. 네, 어렵죠. 그랬더니 네. 멀시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늘 그 집에 갔었어요. 근데 그 집은 좋은 가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값비싼 가구를 치장하거나 그렇게 화려한 집은 전혀 아니었어요. 네. 정말 화장 하나 안 하는 소탈한 엄마에 항상 잘 웃는 아빠 그리고 어린 화평이 하나가 있는 그런 세 식구였었는데요. 네. 제가 우리 아들이랑 둘이만 사니까 가끔 그 집에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화평이 아빠가 오늘은 이제 로컬 교회를 다녔는데 그 집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날이에요. 관훈이 어머니께서도 여기 계셔도 돼요. 이래서 제가 가까마까다 관훈이가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아들이. 그래서 그래 오늘 여기 있자. 그랬더니 화평이 아빠가 막 기타를 치면서 사람들이랑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먹고 사람들은 그 좁은 집에 소파에도 앉아있고 앉아있을 때 없으면 서서도 있고 발코니에도 앉아있고 소파 귀퉁이에 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서 칵테일을 음료수를 마시고 주스를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내려와서 조용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들이랑 둘이 누웠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나는 이 세상에서 화평인 애가 제일 부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부러워? 그랬더니 제가 안아줬죠. 마음이 아파서. 그랬더니 자기는 저렇게 엄마와 아빠가 다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저런 집이 좋고 우리 집같이 휑한 집이 싫대요. 자, 제가 네. 아이를 재워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순간 아무 말을 못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 아이가 그런 것처럼 저도 그 집에 있으면서 그게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화평이 엄마한테 올라가서 언니 우리 아들이 언니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았나 봐. 이게 너무 부럽대. 그랬더니 그 언니가 이제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우리도 엄청 싸워. 그러면서 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싱가포르에 오기 전까지 또 어떤 부부간의 갈등을 겪고 힘들었었는지 네. 어쩌면은 여기가 우리 가족이 회복돼야 되는 공간으로 온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참 큰 위로를 받았는데 네. 우리 아들은 그 후로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녀들이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을 부러워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걸 들어줄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우리도 사람 초대해서 예배 드리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네. 보면은 우리 아이가 거기서 큰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럴 수 없다면 참. 한 엄마가 네. 자녀를 데리고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엄마랑도 이제 다 친한데 아이가 이렇게 나오면서 왜 우리는 저렇게 집이 좋지가 않냐. 우리도 제발 저 집으로 이사 가자.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마음은 어땠어요? 그때 엄마 가만히 있더라고요. 엄마 마음도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좀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나도 어른이지만 나도 우리 아이와 같이 야, 이 집 좋다.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데리고 나왔더니 우리 애가 나를 딱 보면서 엄마 우리도 저 집으로 이사가.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어. 나도 저런 방 갖고 싶어라고 하면 네. 과연 공감해 줄 수 있을까. 자기 공감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건이나 어떤 자극들은 사소하게 다 다르지만 맥락은 같다고 생각해요.
엄마로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해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나 저런 집에 살고 싶어. 엄마 아빠 다 있는 집에 살고 싶어. 난 저 아빠 직업이 부러워. 우리 집도 저렇게 좋았으면 좋겠어. 깨끗했으면 좋겠어. 넓었으면 좋겠어. 나도 엄마 아빠 손잡고 놀이공원 가보고 싶어. 내가 해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부러워할 때 네. 내가 같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같이 정서적으로 무너져 버려서 자기를 비관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다그치거나 아니면 아이의 생각을 바꾸려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네가 얼마나 행복하냐. 뭐 이런 말을 웃어. 할 수 있다고 그랬지 봐. 나도 때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한테 바로 된다는 것은 참 힘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럴 때는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해줄 수 없다는 거 때로는. 네. 우리가 부모지만 세상을 다 주고 싶고 별도 달도 다 따주고 싶은 그게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지만 네.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많은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한테 남편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한테 아내가 없을 수도 있고 그게 또 우리 아이의 운명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부러워할 때 우리는 공감으로 들어줄 수 있는가 그리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가끔은 아프겠지만 나 역시도 때로는 어떤 열등감과 좌절감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한테 그게 인생이고 누구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만 우리 아이가 엄마 나 저런 집에 살고 싶어. 나 저런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 엄마 바꿨으면 좋겠어. 저 엄마가 내 엄마였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할 때 네.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많아요. 네, 많아요. 네. 엄마 바꿨으면 좋겠어. 나 따나 저 아빠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 나도 제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야. 맞아. 다시 뱃속으로 집어넣고 싶어 내가 너를. 어디서 너 같은 게 왔는지 나도 죽겠어. 그러니까. 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라고 말을 했더니 이 새끼 너 이거 A4 용지 갖고 와봐. 너네 100가지는 적어주마. 넌 10가지만 적어. 너는 한 게 뭐 있어 너는. 너 같은 거 딱 나와서 키워봐. 약간 속이 후련하죠? 네. 일단 요거는 혼자 하는 독백으로 걸로 한 다음에 네. 아이에게 웃는 얼굴로 가서 공감을 한번 해주는 걸로. 네. 네가 어떤 마음인지 엄마도 알 수 있어. 우리 알 것 같아. 엄마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어. 너가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얼마나 그런 게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엄마가 이해가 돼. 이해는 돼가 아니라 엄마가 이해가 돼. 그리고 엄마도 가끔 옛날 생각도 나. 네 얘기를 듣다 보면. 아이가 물어보면 또 해주세요.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서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아이들이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어도 조금씩은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우리로서도 얼마나 감사한 삶이 있는지.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엔가 제가 페이스북을 봤는데 어떤 기도문 하나가 이렇게 어떤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지금 눈을 떠 내 두 다리로 걸어가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내가 내 팔을 사용해서 내 얼굴을 씻을 수 있고 내가 내 눈을 떠서 내 아이를 볼 수 있고 이런 일상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하는 어떤 기도문 같은 거를 적으셨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이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면 테이크하면서 뭔가를 얻고 성취하고 쟁취하고 이렇게 얻어감으로써 행복해지는 것도 삶이지만 비워가고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 행복이라는 건 채워감과 비워감의 어떤 균형점에서 오는 게 아닐까. 네. 근데 아이들도 그런 거를 배워가야겠죠. 야, 너무 중요한 말씀. 근데 우리는 주로 많이 채우는 거를 아이에게 주입시키고 우리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해주잖아요. 이게 균형적으로 네. 최고로 해주고 싶어하고 사실 엄마들 마음 다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아이는 불행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있어요.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질 그럼요. 것 같고요. 네. 왜냐면 항상 어디나 나보다 잘 사는 것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왜 이게 나한테 없지? 그럼요. 네, 이러면 행복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현재 있는 삶에서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무엇이 행복한지 대신 엄마랑 둘이 있으면 조용하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네가 하는 얘기를 엄마가 이렇게 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가. 네. 야 그래 저 집 진짜 좋다. 너가 얼마나 저 집에 살고 싶은지 엄마도 이해가 돼.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해도 잘 보이고 또 우리 집은 조금 작지만 대신 온 가족이 같이 모여있기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곳에서 무엇을 만족할 수 있는지 아이들은 그래도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 저런 집에 살고 싶어. 나 그래도 저렇게 아빠랑 엄마랑 다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그렇게 아이들이 커가는 거죠. 너무 그 일 아이가 하는 그 말 하나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내가 지나치게 무너져 버리거나 혹은 내가 지나치게 예민해져 버리면 네.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어느 순간 속으로만 생각하고 얘기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왜냐면 아이들도요.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면 얘기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눈치 또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냥 부러워하는 것이 되게 굉장히 인간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하는지는 우리가 조금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같이 무너져 버리거나 내가 같이 너무 좌절해 버리거나 내가 무력해져 버리면 맞아 너한테 이 정도도 엄마가 못 해주고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 맞아 엄마 아빠가 저렇게 너를 낳아서 좋은 집에도 못 살게 해주고 내가 무슨 부모인가 이런 생각을 해줘 버리면 우리가 아이들 옆에 참 서 있기가 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엄마가 마음을 잘 잡는 게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진짜. 네. 네. 그러면 아이는 크면서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부러운 게 있고 그럼요. 우리도 갖고 싶은데 못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좀 허하고 네. 가끔은 상대가 원망스럽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오늘을 잘 살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난 저런 집에 살고 싶어. 우리 아빠는 왜 저런 직업이 아니야. 우리 아빠는 왜 안 멋있어. 뭐 이런 모든 말들이 네. 그 순간인 거예요. 맞아요. 대부분은. 네, 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무너져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다큐로 막 이렇게 더 깊이 파고들면 가족의 아픔으로 번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열등감을 먼저 잘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그럴 수 있다. 아 내가 그랬구나. 그걸 좀 인정해주면 네. 우리 아이가 그런 말을 할 때에도 아 그 아이의 열등감이라든가 어떤 그 마음도 위로해주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좀 받아들여주면서 네. 또 현재 우리가 만족스러운 부분들도 같이 찾아보고 맞아요. 누리고 있는 것들. 네,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네요.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바꾸고 네. 균형을 맞춰갈 때 보이지 않았던 생각지 못했던 감사한 것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들이 마음을 딱 잡으셔갖고 예, 사실 부러운 거 너무 많아요. 많죠. TV만 봐도 그렇죠. 너무 이쁘고 그럼요. 같이 친구들을 만나도 쟤는 늙지를 않고 쟤네 남편은 늘 잘 늘 되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기집애 공부도 지지리도 못했는데 애들은 막 공부 너무 잘하고 내 아들은 내가 맨날 하루 종일 옆에서 챙겨주고 막 해도 저 정도인데 걔는 혼자서도 척척 잘하고 네. 뭐 부럽기로 따지자면 정말 너무나 많고요. 뭐 그럴 때 계속 그 생각만 하자면 참 괴로워지기 마련인데 네. 우리가 조금씩 이 부러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네.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네. 지금 이 순간 내가 우리 아이를 바라볼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걸 많이 경험할수록 네. 반대로 내 아이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의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공감해 줄 수 있다면 네. 우리 아이도 아 맞아 내가 저 친구를 부러워할 수 있지만 또 난 나대로 괜찮아 라는 것을 조금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우리 재현쌤의 눈물 어린 그 사례. 정말 그 눈물 젖은 눈물의 호빵을 내가 지금도 사실 안 먹어. 야채 호빵은 좋아하는데 그 팥 호빵이었거든요. 그 호빵 별로- 그리고 또 싱가포르에서 그 밤 눈물의 밤이 있었기에 이 네, 공간 기타 속 소리 내가 정말
오늘 61회 이렇게 네. 눈물로 또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우리 재훈 네. 쌤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감사하고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육아를 위하여. 네. 이번 한 주는 이제 또 연휴를 이제 네.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엄마들 어쩌면 이제 막 녹초가 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네. 비교를 당했어요. 그럴 야, 수 얘 있어요. 봐라. 손집에는 뭐 애들끼리, 손주들끼리, 손주끼리, 뭐 응. 형님네 동선에 끝이 없죠. 비교하면. 그래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형제들끼리도 또 너무 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면요. 네. 참 이게 피를 나눈 형제끼리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가 참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연약함은 인정하지만, 하고, 네. 하지만 또 눈물을 다시 한번 닦고, 네. 내가 이럴 있는 때 것을, 매운 쭈꾸미 또 한번 촥 볶아 드시면서 딱 먹고 힘도 또 내시고요. 달콤한 아이스크림 딱 먹으면서 기분 좋게 네. 아이와 또 행복한 육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싱가포르에 살 때 그 교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그 생명의 전화 그 교육할 때였었어요. 그 교사분께서 싱가포르에 오래 사셨는데 저는 몇 달 안 됐을 때였고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싱가포르 생활을 한 19년 가까이 하셨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분도 한국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점이 선생님 제일 행복하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저한테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싱가포르에서는 제일 좋았던 점이요. 1불이 있어도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고요. 100불이 있어도 맛있는 식사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싼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요. 정말 몇 센트밖에 없지만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가 있어요. 돈이 있던 돈이 없던 여기에서의 제 삶은 돈이 많지 않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제가 누릴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뭐 20불짜리 그런 커피도 마셨겠지만 저는 여기서 1불짜리 커피를 마시면서도 960원이었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가끔 떠올려요. 행복이라는 게 과연 뭘까?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에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참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좀 떠오르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못할지라도 가족들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또 그것도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 삶에 있어서 행복한 것으로 나의 어떤 비교함으로써 부러운 나의 마음도 조금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변진섭의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그 노래 좋죠. 새들처럼 맞네요, 그 노래. 네, 새들처럼 제목을 우리가 나오는데 막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새들처럼. 행복했어요. 날은 추운데 비닐하우스 이 위에서 햇살이 쫙 등을 쪼이고 태연 쌤하고 둘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막 중학교, 초등학교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뭐 노래 한 곡에도 행복한 시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간만에 변지섭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이문세 노래도 들어보고 우리 스텝 저기 여자 우리 둘이 아니라 남자 선생님이 갑자기 그 순간 그랬잖아요. 오늘 지금 너무 행복하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저 남사 감성 쩝니다. 지금 몰라요 자기 얘기하는지도 일하느라고. 외모는 감성 쌀집 아저씨인데 저 너무 행복하네요. 막 이렇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주위에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새들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처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